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준 6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7급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준 6급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준 6급도 7급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문제 영역도 얼마 되지 않죠. 거기다가 객관식 문제가 많죠. 뭐 쓰기 한자 같은 것만 해도 뭐 아비부, 어미모, 강강, 매산, 하늘천 뭐 이런 수준입니다. 아주 간단한 수준이에요. 이 과정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자를 좀 즐기라는 뜻입니다. 즐겨라. 나중에 내가 열심히 괴롭혀 줄 테니 이 준6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마음껏 한자를 즐기라. 자,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6급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배정은 총 225자입니다. 이야, 어느 또 우리가 배운 글자가 225자가 됩니다. 225자. 100단이 넘어가니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좀 뿌듯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쓰기가 몇 자? 50자. 자, 그러니까 이 쓰기 한자는 8급 수준입니다. 8급. 8급 수준의 한자만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때요? 해볼만 하죠? 자, 시험 시간은 50분. 거기다가 시험 시간 50분 충분합니다. 50분. 자, 출제 기준을 보면 도금 이제 음을 적는 거죠. 소리 32문제. 그다음에 훈음 뜻과 소리 29문제. 그다음에 한자 쓰기 10문제. 여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10문제. 그래서 주로 이제 비중이 많은 문제 문항수가 많은 영역이 도금, 훈음, 한자 쓰기입니다. 나머지 완성형 같은 경우 문장 속에서 빈칸을 넣어놓고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낱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형. 그다음 반이어 반대자, 뜻이 반대되는 한자 2문제. 그다음에 뜻을 풀이하는 글자 2문제. 그다음에 써는 순서 3문제. 자, 정말 간단하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여기다 객관식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준6급은 그냥 조금씩 그냥 여유 있게 해도 합격은 합니다. 자, 합격 기준을 보면 총 80문항에서 56문항입니다. 80문항에서 56문항. 70%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을.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도금. 문장 속에 표기된 한자어의 읽기. 자, 예를 들면 종이 무엇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이 글자를 이제 음을 읽는다는 얘기죠. 음을.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정 한자를 통해서 낱글자를 익히고 또 그 낱글자가 들어간 낱말을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뭐 신문이죠. 신문. 자, 이렇게 소리를 적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훈음. 제시된 한자어의 훈과 음 쓰기입니다. 훈과 음 쓰기. 자, 이렇게 한 글자씩 제시해주고 이 글자의 뜻과 소리. 그러니까 훈이라는 게 뜻이고 음이라는 것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뜻과 소리를 같이 적는 거죠. 자, 이 적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습관을 좀 들어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훈음 문제 쓸 때 뜻하고 소리 사이에 이렇게 한 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을 좀 마련해 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뜻과 소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이를 두고 간격을 두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습관으로 좀 들여두세요. 자, 다음 영역을 보겠습니다. 필순. 주어진 한자에서 진하게 표시된 한자 획은 몇 번째에 쓰는지 보기에서 고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자를 쭉 제시해주고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그죠? 요걸 몇 번째 쓰는지 보기가 쭉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보기가 쭉 있습니다. 그 보기에서 골라서 이제 번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필수 문제도 우리가 준6급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과정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필수 문제가 3문제 나오는데 이 정도는 다 맞춰줘야 그래도 이 쉬운 문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점수를 한번 얻어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자, 필순. 이런 필순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하면서 배정 한자 공부를 하면서 틀리기 쉬운 필순. 자,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뜻풀이. 제시된 한자의 뜻을 풀이하기입니다. 제시된 한자의 뜻을 풀이하기. 자, 뜻풀이는 이 준6급 과정에서 뜻풀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한자 한자의 뜻을 그냥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글자는 골동자입니다. 골동. 골동. 자, 이거는 마을 리자입니다. 마을 리. 그러면 이 각 글자의 뜻이 뭡니까? 앞쪽에 있는 게 뜻이죠? 골, 마을. 골, 마을. 이 뜻이 같지 않나? 같죠, 그죠? 마을이잖아, 마을. 그러면 이 동리의 뜻은 뭐냐? 간단하게 마을. 자,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그죠? 특별히 뭐 지어내거나 덧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영역 보겠습니다. 완성형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고르거나. 자,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고르거나 또는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 고르기.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 고르기입니다. 자, 예 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이 빈칸을 한 개 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하고 서로 어휘를 이룰 수 있는 것, 낱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자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 무엇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자, 도.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음을 쭉 한번 적어 보는 거죠. 모양형, 효도효, 나눌반, 가운데 중. 그러면 도형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도효를 보고 집을 짓습니다. 도반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도중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딱 감이 오죠, 그죠? 몇 번입니까? 도형, 그죠? 도형. 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자, 밑줄진 한자의 밑줄진 글자의 한자를 고르는 얘기입니다. 강촌에서 한가롭게 삽니다. 강촌이 뭐냐? 강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촌자에 해당되는 글자를 이제 여기서 고르는 거죠. 자, 뜻을 풀이해 보면 강이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뜻하는 한자. 그리고 소리가 촌으로 나는 글자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마을 촌자입니다. 마을촌. 마을촌. 자, 그러면 강촌할 때 촌자는 바로 2번에 있는 마을촌. 자, 이걸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 자, 그래서 이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낱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이건 쉽게 푸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다음 반이어. 자, 반이어는 뜻이 반대되는 한자입니다. 자, 뜻이 반대되는 한자와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기.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 한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바른 것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바른 것은,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단 뭐 하냐? 표시를 좀 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뭐 뻔하겠지 뭐 이거 옳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옳은 걸 찾는다고요, 보면.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입니다. 뜻이 서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 보면 위상 아래하 반대 맞죠? 왼좌 오른우 반대 맞습니다. 하늘천 땅지 반대 맞습니다. 저녁석 시장시. 저녁하고 시장은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없죠. 그럼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요게 딱 되는 거죠. 자, 7번 한자 시험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좀 걱정을 하는 이제 영역입니다. 단어 쓰기. 문장 속에 밑줄 친 한자어 쓰기. 자, 천년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뭡니까? 밑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 만년까지 밑줄이죠. 만년까지. 이 천년을 근데 천년 만년 이까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쓸 필요 없어요. 밑줄 친 부분만. 자, 만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1만 년. 그래서 밑줄 친 한자의 한자 쓰기. 자, 굉장히 8급 수준입니다. 여기 있는 한자는 쓰기 한자는 8급 수준. 되게 간단한 한자들입니다. 자, 다음 이제
자, 6급 시상 기준이 있는데 시상 기준이 뭐냐면 한국어문회에서 학년별 그러니까 학교별 초중고 과정에서 급수별로 이게 몇 점 이상 기준 점수를 정해두고 몇 점 이상이면은 이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6급이 6급이 아니라 준6급이죠. 준6급. 자, 준6급이 워낙 이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중등, 고등은 없습니다. 시상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내 이 준6급 어린애들 보는 준6급 이거 봐갖고 내가 상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도 나는 좀 높은 급수 봐야지. 4급이나 그 많이 떨어진다는 4급이나 아니면 3급이나 2급이나 이런 거 잘 받아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상을 받아야지. 뭐 이 준6급 이거 받아서 상 타서 뭐 하게? 자, 그렇죠. 바로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조금 더 높은 급수를 기대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상, 우수상 이걸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초등생 같은 경우는 우량상 같은 경우는 68점 이상, 우수상 같은 경우는 72점 이상입니다. 72점 이상. 자,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구성은 총 17강입니다. 총 17강. 배정 한자는 총 6강이고요. 배정 한자 총 6강이고 각 강의당 13자씩 들어가 있습니다. 13자. 13자씩 학습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유형별 학습 시간에서 보면 후는 뜻가음이죠. 한강. 도금, 뜻풀이, 완성형, 한강. 이거는 하나로 다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낱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대어, 한강. 그다음에 한자어 쓰기, 완성형 역시 낱말이죠, 그죠? 그래서 완성형 포함해서 한강. 그다음에 쓰는 순서를 따로 한강을 뽑았습니다. 주로 이제 잘못 쓰기 쉬운 그런 한자들.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쓰는 순서 문제 한자들. 그런 한자들을 한강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6강 되어 있습니다. 총 3회분. 3회분이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강입니다. 자, 준6급 별거 아닌 시험 이왕 보는 거 아주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을 잘 믿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